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난 6월 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17개월 연속 상승하며 1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장비 업계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EMI는 내년 D램 장비의 지출액이 7.7%, 낸드 플래시 장비는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이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석탄 광산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8월 아이돌 3대 기획사를 대표하는 걸그룹들이 화려한 컴백을 예고한 가운데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JYP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있지는 새 미니 앨범 체크메이트로 컴백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예산 제2산업단지와 938억 원 규모의 예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 어제 모처럼 외국인의 전자닉스향 매수가 유입이 됐죠.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제조 장비 쪽도 내년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 번씩 단골로 나오는 내용 기사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요가 내년부터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사 나왔었고요. 이런 주장의 분석에 대한 부분 먼저 이제 분석이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지출이 1,175억 달러로 작년 1,025억 달러 대비해서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2.8%가량 증가한 1,208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분야별로 좀 살펴보니까 웨이퍼 팹 장비 분야가 올해 전년 대비해서 15.4% 성장한 1,0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3년에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서 웨이퍼 팹 장비 분야가 2022년 처음으로 이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팹 장비 분야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파운드리나 로직 분야에서 이제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를 기점으로 장비 둔화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D램과 낸드 장비 부분은 각각 장비 지출이 7.7%,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투자가 좀 감소가 되니까 이런 그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각각 8% 성장, 171억 달러, 그리고 6.8% 성장, 211억 달러 성장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고 원래 반도체 주가라는 게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자고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장비가 다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웨이퍼 가공, 팹 설비 같은 장비 쪽은 내년에도 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D램과 낸드 쪽은 내년부터 수요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장비 기업별로 좀 나눠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팀장님 도와주시죠.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테크닉이 좀 빠르게 실적을 좀 발표했죠. 보통 이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한 8월 정도쯤에 실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좀 그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1분기 때 좀 이연됐던 삼성전자 P3의 어떤 장비가 조금씩 입고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잡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움직임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소형, 특히 이제 소부장 우리가 말하는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 특히 이제 2분기에 실적 시즌이 확인되고 나서 3분기 또 하반기에 좀 가이던스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들이 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선행하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죠. 근데 지금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은 좀 선행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저렴해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D램이라든지 낸드에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올라올 때 더욱더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것처럼 파운드리에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텍사스주 쪽이랑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P3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단일 팩으로 상당히 크죠. 거기에 이제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까지 들어가는 이제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앞에서 뭐 뉴스와도 좀 약간 결을 같이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플러스 여기에 좀 파운드에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한국경제TV의 한국전력 관련 단독 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기료 인상 때도 여론이 좀 좋지 못했죠. 그동안 뭐 눈치 보다가 전기료 인상 제때 못하고 적자 키웠다. 내지는 가뜩이나 서민 물가 팍팍한데 전기료도 올리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는 상황에서 알짜 자회사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네, 또 하나 욕먹는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석탄 광산 지분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단독으로 좀 나왔습니다.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해서 이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인데 알짜 자산을 사실 좀 너무 급하게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물론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뭐 너무 급하게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의 바야니소스 광산 그리고 이제 호주의 물라벤이죠. 이 두 곳을 매각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각각 나눠 갖고 있는 지분 20% 가운데 바야니소스는 20% 가운데 10%를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라벤 같은 경우는 5% 전량을 매각한다는 방침인데 지분 가치를 따져보니까 각각 2조 1천억 원 그리고 900억 원 수준으로 매각이 성사될 경우에 한전은 약 한 2조 2천억 수준의 재무 개선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올해도 2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매각 시점도 연내로 좀 빨리 서둘러 잡았다는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매각은 지난 5월 달에 한전이 자회사들과 발표한 6조 이상의 자구책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야흐광산이나 물라벤광산 모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알짜 자산이라서 좀 논란이 예상되고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지난 2010년도에 약 6,200억으로 이제 매입한 바야흐광산의 지분 20%가 현재 가치가 4조입니다. 그리고 발전자회사 5곳이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700억 원을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이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또 결정하게 됐는지 좀 의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 뭐 재무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수익성이 좋은 알짜 자산을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당장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팀장님? 일단 한국전력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주가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 당연히 좀 체크를 해보셨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2% 증가하면서 15조 정도를 좀 넘게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 손실이 6조 이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우리 전기료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이제 연료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뭐 여기다가 또 호주산 발전용 유연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기준 연료비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전기료 관련돼서 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진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안고 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한 내년 정도 2023년 기준연료비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뉴스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매각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도 사실은 좀 잘 못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세로 뉴스라고 하죠. 이런 좀 뉴스들이 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비중 축소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볼게요. 올 여름 걸그룹 대전이 펼쳐집니다. 힘든 시장 홀로 약진하고 있는 엔터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8월입니다. 다음 달 소녀시대,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 3대 기획사를 대표하는 원톱 걸그룹들이 동시에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엔터주 안에서 상승률 1등은 YG 엔터였습니다. 자, 그럼 김선영 대표님의 마음속 1등은 걸그룹이 누굴까요?
네, 전 소녀시대 좋아합니다. 이건 의리고요.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소녀시대, 블랙핑크, 트와이스, K-팝 걸그룹 대표들이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이런 엔터주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JYP가 14.16%, SM이 11.73%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단체 활동 중단 선언하고 나서 주가 낙폭이 컸던 하이브 역시 이달에 12.37%가 반등을 했고요. 일단 올해 주요 국내 엔터사들의 우수한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각사의 해외 콘서트 매출이 2분기 실적에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예상되는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YOY로 80% 증가한 1,368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른 걸 보면은 확대된 글로벌 팬덤을 감안하면은 국내 엔터 4사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저평가 영역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터사들의 밸류 평가는 사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뭔가 딱 정해진 그 가격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대감을 베이스로 관심 기업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꼭 함께 하신 다음에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YG가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증하다 보니 지난 한 달 주가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거든요. 그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건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엔터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윤여민 팀장님. 저는 지금 계속 언급을 하셨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아직까지도 저는 좀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55,000에서 6만 원대 좀 상당히 강력한 좀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항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고점 대비해서도 여전히 한 30% 이상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걸그룹 대전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블랙핑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7월 달이죠. 지금 뮤직비디오를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컴백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8월 달에 좀 컴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컴백과 동시에 이제 4분기부터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백이 좀 긴 만큼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든 솔로로든 어떤 이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명품 앰버서더로서 지금 활약을 하다 보니까 좀 IP에 대한 부분들 또 분명히 좀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블랙핑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트레저도 지금 하반기에 좀 컴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투어보다는 약간 일본 쪽에 지금 아레나 투어 쪽에서 지금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뚜렷하게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메타버스 쪽, 특히 이제 VR 쪽에 관련돼서 SM 엔터테인먼트랑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 결국 이제 가상 이제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 그다음에 월드 투어 관련된 어떤 이런 티켓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IP 관련돼서도 또 이제 가상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YG 엔터가 토픽으로 또 매력도가 높다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 주 2번이나 국내 뉴스에 등장한 스페이스X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틀 전에는 스페이스X가 국내 진출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접촉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단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나온 소식인데요. 일단 스페이스X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증자했었습니다. 16억 8천억 달러를 이제 유출했는데 당초 예상치가 17억 2,500억 달러였습니다. 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여서 이제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추가 증자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바로 미래에셋이 투자자로 참여하게 됐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최근에 미래에셋도 해외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다른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2010년부터 이제 3월부터 개발 기간 12년 3개월 그리고 연구인력 250명 겨우 1조 9,572억 원이라는 돈 가지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이제 순수 우리 기술로 성과를 이뤄낸 우리나라 쪽에 투자해주는 증권사 펀드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올해 5월달에 이제 한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관련주에 테마 투자하는 거 말고 이런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틀 전 이슈 짚어볼 때 관련해서 인텔리안테크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김병수 PB가 또 주셨는데요. 윤여민 팀장님은 이 이슈를 통해서 어떤 종목에 좀 눈길이 가셨나요? 일단 저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완전 터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좀 주제들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좀 섹터와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6월에 이제 누리호 관련된 발사 분명히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발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뒷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거의 300개 이상의 지금 국내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지금 기술을 좀 이뤄낸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론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6월 어떻게 보면 거의 첫째 주에 좀 꼭지를 찍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만 뭐 2027년까지 6호기까지 좀 발사가 예정돼 있는 부분들 또 이제 K 우주 인프라 같은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정이 많은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픽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의 전망과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그동안 저희가 항상 걱정을 했었던 신용잔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궤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환율인 것 같은데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조만간 우리나라 오게 되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미리 우리가 좀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과 전망은요? 예,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뉴스들이 뭐 계속 하루에다 몇 번씩 좀 나오면서 또 바뀌면서 좀 시각들이 좀 많이 어지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2분기 어닝 시즌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실적과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을 하면서 이번 시장을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